최근 제주의 한 돼지고기 전문점에서 비계가 많은 삼겹살을 제공해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에는 숙박업소에서 2박 3일에 30만 원이 넘는 전기세를 청구했다는 이 피해 사례가 온라인에 퍼지면서 제주 관광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의 한 돼지고기 식당. 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이 일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계를 다 잘라서 판매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제주 지역 식당들은 모두 비계 삼겹살을 파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기 부진에다 내국인 관광객들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손님이 줄까 봐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도 안 좋으니까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더구나 안 좋은 데다 또 그게 터져 놓으니까 솔직히 신경 안 쓴다는 건 거짓말이죠. 예, 신경 많이 써요. 비계 삼겹살 논란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점에서도 비계 삼겹살을 먹었다는 고발성 게시글이 잇따르는 데다 오영훈 지사의 식문화 차이라는 발언이 논란을 더 키웠기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또 접근하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식문화 자체에 차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도 감안돼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제주의 한 숙박업소의 전기료 폭탄이 불거졌습니다. 20대 군인 4명이 휴가차 2박 3일간 머무른 제주의 한 숙소에서 가스와 전기료로 36만 8천 원을 청구했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여행 간 건데 한 2주 정도 지나서 이렇게 황당한 문자를 이렇게 받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싶고 또 이런 적은 제가 처음이라서 많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누리꾼들은 제주도에 비계 식문화가 있듯 주거 문화가 따로 있나 보다라며 조롱 섞인 비판글을 달거나 제주 관광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논란이 커지자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며 사과하고 쓴 요금만 청구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는 뒤늦게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품질관리 매뉴얼을 보기 좋게 만들어 업소에 배부하고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논란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난 데다 정부의 규정 자체가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에서 지난 6년 동안 불법 숙박업으로 적발된 건수가 2,000건이 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숙박업소로 적발된 건수는 2,3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800여 건이 고발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이 1,800여 건으로 76.9%를 차지했고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이 59.3%로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 등과 민관 합동으로 오늘부터 2달 동안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4.3 트라우마 센터가 국립으로 승격되지만 예산 부족으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는 7월 국립 운영을 앞두고 정부에서 제주를 찾아 설명회를 열었는데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이달 말로 운영이 중단되는 4.3 트라우마 센터. 정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국립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 분원으로 다시 문을 엽니다. 국립으로 승격됐지만 예산과 인력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국비 17억 원이었던 예산이 기재부 반대로 12억 원으로 줄었는데 이마저도 절반은 제주도가 부담합니다. 시범 기간 동안 일했던 직원들의 고용 승계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 행정안전부가 제주를 찾아 설명회를 열었지만 이런 문제가 그대로 지적됐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그 마음의 문을 열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 보여주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 그 지금까지 고생하신 4.3 트라우마 센터 직원들이 많이 구제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광주에는 희생자가 167명이고 저희가 14,000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은 14,822명입니다. 100배나 많은 규모의 희생자를 갖고 있는데 왜 여기가 분원으로 돼야 됩니까? 분원의 인력 구성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채용 공고를 보면 제주는 광주와 달리 연구직을 뽑지 않습니다. 기존의 센터에서 4.3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담당해 오던 직원 3명이 지원할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실제 어떤 상담 서비스 제공만이 아니라 제주 4.3 문제를 좀 다루고 실제 그걸 잘 알아야 이제 심도 깊은 또는 치유 대상자들에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행안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다시 예산 증액을 하려고 지금 저희 분회에서도 설명을 하고 있고 기재부랑도 같이 설득 작업을 할 겁니다. 하지만 개관을 불과 한 달 앞두고 있어 안정적 운영에 대한 우려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올해 1분기 제주적 인구 유출이 4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 인구는 1,678명이 순유출돼 지난 1979년 2분기에 1,844명 이후 45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955명으로 가장 많았고 10대 506명, 40대 130명이었습니다. 한편 1분기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3%, 소매 판매액 지수는 1.8% 감소했지만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제주적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첫째 주 제주적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8% 떨어져 세종과 대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제주시는 연동과 이도이동 일부 단지 위주로 서귀포시는 동홍동과 중문동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했습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 전셋값도 일주일 새 0.05% 떨어졌습니다. 최근 마늘 쪽이 여러 개로 갈라져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른바 벌마늘 피해가 심각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벌마늘 현상이 농업재해로 인정됐지만 지원 금액이 터무니없이 적어 농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항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늘 재배 농민들이 제주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잦은 비에 벌마늘 현상이 대량으로 나타나면서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농민들은 전체 예상 생산량의 18% 정도인 벌마늘 3,000톤을 정부와 제주도가 수매하고 상품성 벌마늘 가격도 킬로그램당 4,500원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화학비로 그다음에 농약비들이 모든 게 오르다 보니까 농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피해 신고를 받은 결과 올해 마늘 재배 면적의 절반가량인 500헥타르에서 벌마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벌마늘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서 피해 농가들은 1헥타르당 250만 원의 농약값을 지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1헥타르당 2천만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생산 원가라도 건질 수 있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농자재 대금 이제 구매한 대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진흥기금 이제 도래가 되다 보면 힘든 부분이 나올 거니까 행정에서 이번에 좀 유예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이 부분은 해줘야 된다 요구를 했습니다. 잦은 비 날씨와 이상 기온 등으로 평년보다 10배가 넘게 커진 벌마늘 피해. 제주도는 농민들이 요구한 킬로그램당 4,500원의 절반 정도인 2,400원의 가격을 보장한다는 계획이어서 벌마늘 피해를 둘러싼 농민들과 행정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해 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처벌과 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사복 착용과 흡연을 반복한 학생이 지도교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한 사건에 대해 출석 정지 열흘과 심리치료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제주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과 분리 조치 등 교권보호 대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으며 경찰은 가해 학생을 모욕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성산 일출봉과 검은오름, 비자나무 숲 등 주요 명소가 무료로 개방됩니다.
이번 무료 개방은 문화재청이 오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합니다. 제주 지역 무료 개방 명소는 성산 일출봉과 검은오름, 비자나무 숲과 목과나, 천지연 단팔수 자생지와 천재연 난대림 등 모두 9곳입니다. 법무부가 오는 16일자로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장동철 서울고검 형사부장을 발령했습니다. 장동철 신임 지검장은 강원도 출신으로 198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 감찰 1과장과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노만석 현 제주지검장은 대검찰청 마약 조직범죄 부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고 현재훈 기자 연결식이 오늘 제주 MBC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연결식에는 유족과 제주 MBC 임직원, 언론계와 노동계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언론 자유와 공정보도, 4.3 해결을 위해 노력했던 고 현재훈 제주 MBC 기자를 추모했습니다. 고 현재훈 기자는 지난 1996년부터 제주 MBC 취재기자와 보도국장, 노조위원장 등으로 활동했고 2021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은 뒤 투병해 오다 지난 10일 향년 5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제주와 하추자, 완도 항로에 새로운 여객선이 취항합니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2,300톤급 여객선 송림 블루오션이 내일부터 제주와 하추자, 완도 항로에 취항해 그동안 중단됐던 항로 운영이 10개월 만에 정상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송림 블루오션은 여객 240명과 승용차 45대를 실을 수 있는데 기존 여객선은 지난해 7월 적자로 폐업해 추자도 주민과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제43회 스승의 날 기념식이 내일 오후 3시 반부터 제주 학생문화원에서 열립니다. 기념식에서는 전현직 교원의 합창과 학생 현악 연주 등 축하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